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치고 웃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관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수천 년 전에 남긴 말들을 노년의 부부관계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대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있거나 같은 집 다른 방에 있거나 혹은 세상을 먼저 떠난 그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밥상에 앉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이불 아래서 잠이 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소, 약 먹었소, 어디 가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분명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허전한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순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출발점은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가 식어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라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당신 안에서 먼저 상대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닌지.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을 다 먹고 나서 상대방에게 딱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소. 오늘 어땠소? 그 한마디가 굳어버린 영혼을 조금씩 녹이는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는 때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 한 번 저지른 실수, 한 번의 배신. 어떤 분은 그것을 수십 년째 가슴속에 안고 삽니다. 용서하려 해도 잊히지 않고 잊으려 해도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플라톤이 말합니다. 부정의는 영혼의 질병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처벌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 두 마디는 노년의 부부 관계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차갑게 대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묻습니다. 그 차가움을 오래 안고 사는 동안 상처를 받은 것은 상대방인데 영혼이 병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냐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채로 오래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세월이 아닌 무게가 새겨집니다. 반면 오래된 상처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영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부 관계를 다시 봄으로 데려오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소. 살 만큼 살았고 볼 만큼 봤는데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뭘 기대하겠소.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하고 이 말 속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두 사람 사이를 아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앞으로 나섭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배우고자 한다. 한 제비가 봄을 만들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두 마디는 노년의 부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아직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기쁜지를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과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퉁명스럽게 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 않듯이 한 번의 시도가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색해도 멋쩍어도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쌓이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영혼의 상승이다. 젊은 날의 사랑은 심장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설레고 그 사람이 보이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그것과 다릅니다. 다른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사랑은 말없이 건네는 약한 알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옆에서 조용히 등을 문질러주는 손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같은 노을을 바라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영혼과 영혼이 서로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는 플라톤의 사랑입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조용히 지탱해 주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쓰면서 저는 내내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겨울 저녁, 따뜻한 방 안에서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다른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상대방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조금 웃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수천 년 전 소크라테스가 말했고, 플라톤이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이 결국 이 장면 하나로 압축됩니다. 내 영혼을 먼저 돌보고, 오래된 상처를 내려놓고, 오늘 다시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작은 시도. 그것이 노년의 부부 관계를 다시 살리는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결론은 단 3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더 건네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오래 안고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어색해도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한 제비가 봄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나 제비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노년의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꼭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